이번 사연은 오빠네 집에 살면서 새언니의 괴롭힘에 결국 새언니와 새언니의 엄마까지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가 2명 있어요.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은 딸이고요. 큰 오빠와는 15살, 작은 오빠와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고3이에요. 작은 오빠는 저를 업어 키웠고 어디 갈 때도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저는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오빠들은 둘 다 결혼했고 둘째 오빠의 부인인 둘째 새언니와 사건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엄청 긴 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 큰오빠가 저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아빠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고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큰오빠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큰오빠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큰 새언니는 너무 착한 분이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어린 신우까지 맡게 된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텐데 큰오빠보다 저를 훨씬 많이 이해해주고 챙겨줬습니다. 친언니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 새언니는 친언니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매주 제 교복을 다려주고 제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갈 때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용돈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새언니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만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부부가 회의를 한 결과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기까지 1년 6개월간은 작은오빠네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새언니 성격상 어린 신우를 데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하고도 남았을 텐데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작은 새언니를 그냥 새언니라고 칭하겠습니다. 새언니가 꽤 잘 대해줬었고 작은 오빠네가 신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갔으니 미안한 감정 때문에 제가 작은 오빠네 집에서 집안일도 많이 하고 밝은 분위기로 지내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토요일마다 작은 오빠 와이셔츠를 손빨래했고 제가 음식은 잘 못하니 방학 때는 설거지, 다림질, 빨래를 도맡아서 다 했죠. 오빠가 저를 데리고 살면서 드는 비용, 이건 아빠가 작은 오빠에게 주긴 했지만 식구 하나가 더 늘면 돈도 많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이 많이 쓰일 테니 학생인 저로서는 집안일을 돕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가 주는 용돈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맙고 미안한 감정으로 집안일을 도운 것이지 새언니 편하라고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안일을 하다 보니 새언니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새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나중에는 자기 난방도 손빨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어린 마음에 새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토요일에 도서관에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용돈도 모자라서 어딜 갈 수도 없었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짧게 인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새언니는 식탁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신우가 도서관에 갔으니 자기네 집에 친구를 부른 것이었죠. 근데 저를 부르더니 1,000원짜리 3장을 주더니 안주를 사오래요. 그러면서 아가씨 오징어 땅콩 2봉지랑 병천 순대 1인분 사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3,000원으로 어떻게 그걸 다 사요. 그때 제 용돈이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그중 교통비 2만 원이 포함되었고요. 남은 1만 원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과자 사 먹을 돈도 부족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새언니에게 돈이 부족해서 다 못 산다고 했더니 아가씨는 작은 오빠가 용돈 주던데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됐어요. 하면서 3,000원을 확 뺏어가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새언니를 보고 있었더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문 앞은 가보겠어요. 가서 공부나 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깔깔거리고 놀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새언니에게 목소리를 낮춰줄 수 없냐고 정중하게 얘기해봤는데 새언니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너희 새언니가 자기 집에서 놀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3이라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고3이 참 벼슬이구나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셋이서 깔깔대면서 친구 한 명이 새언니에게 신우 교육 잘 시켜라. 얹혀 사는 주제에 새언니 눈치도 안 보냐고 하고 새언니는 오빠 때문에 별 말도 못하고 아주 속 끓는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친구는 신우를 큰오빠네 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고 했고 새언니는 형님이 쌍둥이 낳아서 정신없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새언니에게 내가 이 집에 오는 거 새언니도 동의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그때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지치는 줄 모르고 그랬다고. 나는 요즘 아가씨 얼굴만 봐도 지친다. 아가씨 밥 차려주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작은 오빠네에서 살 때 아침밥 달라고 한 적 없었어요. 새언니가 아침 준 적 별로 없는 데다가 오빠가 출근할 때 옆에서 먹은 적은 있었어요. 새언니에게 친구들 앞에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내 아침밥 따로 챙겨준 적 없지 않냐고 했더니 새언니는 아가씨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고 했고 새언니랑 티격태격하게 됐어요. 새언니는 네 고귀하신 고3님 얼른 가서 빡세게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처하세요 라고 비꼬더라고요. 새언니에게 고3 잘난 거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째려봤더니 새언니는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얘들아 쟤 좀 봐. 애미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여기서 티나잖아 라는 거예요.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와 오빠들에게 엄하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밖에서도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말 들을 정도로 철없이 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애미땡이라는 표현을 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새언니를 흘겨봤어요. 새언니 친구들은 네 말이 맞다. 애미 없으니 딸년이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공부도 겁나 못하게 생긴 돼지 같은 년이 꼬나보고 지랄이야. 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새언니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시험 기간에 등교 안 하고 빵점 맞은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작은 오빠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인서울대학 나와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언니와 오빠는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요.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일진이었다고 센 척이나 하는데 이런 것이 저는 참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새언니가 제 어머니를 욕보이고 가정교육에 대해 언급하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저보다 9살이나 많은데 어린 시누이 앞에서 일진놀이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나는 새언니처럼 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새언니는 귀한 집 딸이라고 매번 강조하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이 엄청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새언니는 우리 오빠 안 만났으면 지금도 날라리 짓이나 하고 다닐 것 같은데요. 새언니네 집 잘 산다고 했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겨우 고졸인 주제에 직업이나 제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작은 오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딱 듣게 되었어요. 작은 오빠는 새언니를 엄청 좋아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오빠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작은 오빠에게 뺨 2대를 맞았습니다. 오빠는 자기도 모르게 때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사과했지만 저는 오빠에게 맞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서러워서 큰 오빠에게 갔어요. 남자에게 뺨을 맞았으니 얼굴이 부었고 멍도 들었어요. 오빠들은 이번 일로 말다툼을 했고 새언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저는 작은 오빠네로 들어갔어요. 오빠가 출근할 때 같이 나갔고 오빠가 퇴근하고 씻기라도 하면 새언니가 나를 노려보고 욕을 해대서 정말 불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큰 새언니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쳤고 큰 새언니가 이제 아가씨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 새언니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지 말고 집안에 일이 있다고 말하고 수업 마치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큰 새언니는 저녁상을 차려놨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오빠네 집에서 살면서 아침밥을 거의 못 먹은 데다가 주말에도 밥을 거의 못 먹다 보니 위험이 심해져서 밥 먹으면 토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큰 새언니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새언니는 저에게 용돈 20만 원을 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제 바지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 주었습니다. 큰 새언니는 저에게 들은 말이 모두 진짜냐고 물었고 녹음한 게 있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큰 오빠도 집에 왔고 작은 오빠 집에서 있었던 일과 그동안 지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작은 오빠가 씻으러 간 사이에 나를 노려보고 욕하는 새언니가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큰 오빠도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거짓말 보탠 거 없다고 했어요.
그날은 큰오빠네 집에서 잤고 다음날 큰 새언니가 학교에 전화해서 야간 자율학습 빠질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학교 후 큰 새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저는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작은오빠는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을 치더라고요. 큰 새언니는 작은오빠를 말렸고 큰오빠도 작은오빠를 밀쳐냈습니다. 작은오빠는 큰오빠에게 쟤 진짜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새언니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해. 그러니까 제가 가정교육 못 받았다 소리 듣지. 라고 했고 새언니는 오빠 왜 그래. 이번 일은 내가 용서한다고 했잖아. 라고 가식을 떨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큰오빠는 작은오빠에게 10살도 더 어린 여동생에게 뺨을 때리냐? 일단 앉아봐! 라고 했어요. 전에 제가 쓴 글을 새언니가 읽었고 그걸 작은오빠에게 보여줬다고 하면서 자기 난방을 빨아달라고 한 거는 제가 오빠 와이셔츠 빨고 있으니 새언니도 세탁할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위험이 있어서 밥을 잘 못 먹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차려준 거래요. 그리고 가정교육 이야기한 것은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실없게 나온 주제라고 편마하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게다가 애미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대요.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 자기가 아가씨 어디서 욕먹지 않게 할 생각으로 엄하게 교육시킨 거라고 했고 용돈을 적게 준 것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돈이 많으면 나쁜 쪽으로 사용할까봐 아가씨 생각해서 돈을 적게 준 거라고 했대요. 작은오빠는 새언니의 말을 100% 믿었고요. 큰오빠는 작은오빠의 말이 맞냐? 제 말이 맞냐? 고 다시 물었고 저는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거짓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큰 새언니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살면서 얼마나 밝고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봐서 안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아가씨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우리는 아가씨 말을 믿는다고 했어요. 새언니는 아가씨 여기서 거짓말한 적 없다고 우기지 마요. 이번 일은 내가 용서할게요. 라고 했고 작은오빠는 너 자꾸 거짓말하면 정신병원에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오빠는 새언니 말만 신뢰하고 제 말은 1도 안 믿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나를 끔찍하게도 위해줬다고 말하고 다니더니 제가 오빠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새언니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서는 정신병원 이야기까지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오빠에게 내가 살면서 작은 거짓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한다. 작은오빠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나는 영등포역 계단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오빠네 집에서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큰오빠 부부는 저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작은오빠는 도무지 제 말을 믿지 못하겠고 와이프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고 연락 주기로 했어요. 큰오빠는 작은오빠에게 너랑 인연 끊겠다. 마누라 말만 믿고 네가 업어 키운 동생 말도 못 믿고 이렇게 어린 여동생의 뺨을 때리는 새끼가 가족이 맞나? 그리고 재수씨, 당신도 옆에서 가식 떨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당신 안 믿어요. 라고 했고 새언니도 서방님이 진짜 큰 잘못하신 거예요. 동서도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오빠한테 야, 너는 나보다 11살이나 많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내 말은 못 믿고 와이프 말만 믿고 나한테 손을 올리냐? 이 순간부터 영 끊을 거니까 앞으로 우린 남남이다. 고 말하고 큰오빠네 집으로 왔어요. 작은오빠는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무서워서 받지 않았습니다. 후기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알게 되셨어요. 작은오빠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제 얼굴에 멍이 들고 목에 상처가 난 것을 저희 담임 선생님이 부산에 계신 아빠께 연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빠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큰오빠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고요. 큰오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부산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제 일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셔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큰 새언니는 아빠께 죄송하다고 하고 울고 저희 식구 모두 다 울었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가 받으셨는데 새언니는 아가씨 미쳤냐고 했고 아빠는 더 흥분하셔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태어나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빠는 작은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너 일단 나에게 맞고 이 일을 해결하자. 너 당장 이혼해. 이혼 안 할 거면 우리 연을 끊자고 하셨고 작은오빠는 아빠가 오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전화를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언니의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작은 오빠가 같이 나와서 나를 또 때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동안 새언니와 작은 오빠에게 당한 수모 때문에 제 육체와 정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갔고 상담을 받고 있던 와중에 새언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무조건 나오라고 하셔서 저의 유치원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남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선뜻 같이 가준다고 말하더라고요. 새언니는 mp3를 주었고 미리 녹음 기능을 켜고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친구는 바로 뒷 테이블에서 앉아서 기다렸고요. 새언니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맹랑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살면서 욕이라곤 들어본 적 없는데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오면서 혹시나 새언니의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가졌었는데 욕을 듣자마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그 욕을 듣자마자 사돈어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어린 게 어른을 빤히 쳐다보냐며 제 안경을 벗기는 거예요. 제 친구가 바로 달려왔지만 그 짧은 순간에 뺨을 3대 맞았어요. 더 때리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그 아줌마의 팔을 잡았고요. 제 입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진단서 받고 아줌마 고소하겠다고 하고 카페에서 나왔어요. 진단서는 빨리 떼지 못했고 저는 도끼를 품고 고소장에 쓸 내용까지 다 생각을 해두었어요. 친구는 큰오빠네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새언니는 또 펑펑 울었고 큰오빠는 당장 작은오빠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해서 새언니가 큰오빠를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참지 않을 거라고 했고 병원 기록, 녹음 등등 다 제출할 거라고 했더니 큰오빠 부부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작은오빠 부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저 그때 정말 도끼가 올라 있었어요. 작은오빠 부부는 그때도 안 헤어지고 임신까지 했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새언니는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가족끼리 오해로 일이 커진 거니까 만나서 얘기로 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는 없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고 언니는 거짓으로 도배된 삶을 살고 있다. 증거가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언니네 엄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완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놨어요. 휴대폰도 새로 사고 번호도 바꿨어요. 지금은 새언니 엄마 만났을 때 도와준 그 친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같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요. 저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충고와 위로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돌아가신 것도 큰일을 겪은 건데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둘째 새언니는 그 애미의 그 딸년인가 봅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네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